안녕하세요. 아이케어유 안과 전문의 조성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녹내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마 아직 안 본 분 없죠? 오늘은 녹내장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녹내장의 치료는 안압파강, 즉 눈에 압력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으며 안압파강의 가장 효율적인 치료는 안압파강제 안약의 사용이에요. 오늘은 이 안약들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안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압이 무엇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에는 방수라는 액이 만들어지고 나가는 이런 순환을 하는데요. 이 방수의 생산, 유출에 의해 안압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을 적게 하거나 나가는 유출을 늘리면 되겠죠.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방수는 모양체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을 줄이는 녹내장 약이 알파2 작용제, 베타 차단제, 탄산 탈수 요소 억제제입니다. 방수가 빠져나가는 유출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포도막, 곰막 유출로가 있고 대부분의 녹내장 약이 사실 여기에 작용해 나가는 유출을 높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약이 알파2 작용제, 베타 차단제,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두 번째 유출로인 섬유주 실렌간 유출로에 작용해 방수 유출을 높이는 약은 2022년에 출시된 신약 오미데네팍과 라타노프로스틴 분홀디예요. 각각의 약의 기전, 장점, 단점, 부작용 등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부터 볼게요. 제가 이게 입에 잘 안 달라붙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보통 의사들이 피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라고 제가 줄여 말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약은 피지 계열 전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하루에 한 번 점환해서 점환은 굉장히 편리한데 안압 파강 효과는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었어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타노프로스트, 그리고 트라보프로스트, 시신경으로의 혈류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플로스트, 마지막으로 안압 하강 효과가 가장 큰 비마토프로스트가 있습니다. 피지 안압 하강제의 장점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점환한다는 점과 안압 하강 효과가 좋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안약을 사용하면 우리가 팝스라고 말하는 안구 주위 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안구 주위 병증이 무엇이냐? 이게 다크서클 같이 든 주위 피부 색소가 침착이 될 수도 있고 지방 위축이 일어나서 윗 눈꺼풀 고랑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다들 막 배우 이동욱님의 그 고랑 깊은 눈꺼풀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 느낌 아니에요. 또 결막충혈, 홍채, 갈색 동자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속눈썹이 길어져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증상이 안구 주위 병증에 포함이 됩니다. 여담으로 피지 계열을 사용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속눈썹이 길어지니 해당 성분만 추출하여 속눈썹 성장 촉진제로 출시된 적도 있어요. 상품으로. 두 번째로 알파2 작용제는 대표적으로 브리모니딘이 있고 교감신경 작용제예요. 장점은 안압 하강 효과와 더불어 신경보호, 뉴로프로텍션 효과가 있어요. 신경보호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또 다른 장점은 결막충혈을 완화시킬 수도 있어요. 즉 토끼 눈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혈관 수축으로 인한 부작용이에요. 이거 장점으로 말하는 거 맞죠? 단점은 다른 녹내장 약보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피로 등 중추신경 관련 증상이 발생 가능하고 구강 건조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베타 차단제예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성분의 안압 하강제와 혼합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총 3가지고 티몰롤, 카테롤, 벡타솔롤 이렇게 3가지예요. 티몰롤, 카테롤은 베타 1, 2 모두 차단하며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펩토틱은 베타 1만 차단하여 안압 하강 효과는 조금 낮지만 신경 보호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가 있고 전신 부작용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베타 차단제의 단점으로는 수면 시간, 즉 자는 동안에는 안압 하강 효과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심혈관 증상, 맥박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입니다. 네 번째로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우니까 저 그냥 CAI라고 읽을게요. CAI는 두 종류가 있으며 도졸라마이드와 브린졸라마이드가 있어요. CAI의 장점은 밤에도 안압 하강 효과가 좋은 편이어서 밤에 효과가 적은 티몰롤과 혼합제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I의 단점은 각막 내피 이상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단독 안압 효과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정환 시 자결감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심하다는 점이에요.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압 하강제 성분을 2개씩 섞어서 만든 혼합제제입니다. 안압 하강제를 성분별로 하나씩 저만하면 좋겠지만 효율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심해져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해서 생각해낸 것이 2가지 성분을 섞어서 하나의 안약으로 만든 혼합 안압 하강제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베타 차단제와 CAI의 혼합제인 코속 엘라좁이 있으며 베타 차단제와 피지의 혼합 제제인 잘라콤, 타프콤, 감포트도 있고 알파2 작용제와 CAI의 혼합제인 심브린자가 있어요. 혼합 제제의 안압 하강제 장점은 저만이 간단하고 큰 안압 하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성분별로 따로 저만했을 때보다는 안압 하강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게 2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났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지금부터는 작년에 나온 핫한 신약 2개, 에이베리스와 비줄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데네팝 성분의 상품명 에이베리스부터 볼게요. 그동안의 피지 계열의 약들은 FP 작용제로서 부작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팝스, 다크서클이라든지 눈꺼풀 고랑이 깊어지는 게 나타났는데 에이베리스는 EP2를 타겟해서 안압 하강 정도는 다른 피지 계열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눈꺼풀 부작용이 없어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안약을 저만하고 싶어 하는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50대 이하 분들에게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약이 어디 있겠어요. 결막충혈 자결감이 있으며 아주 낮은 확률로 조절 근육의 작용에 근시 유발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망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약인 라타노프로스틴 분호이드 성분의 상품명 비줄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수 유출로는 크게 2가지이고 대부분의 녹내장 약은 1가지 유출로만 타겟을 했으나 에이베리스, 특히 이 비줄타는 2가지 경로를 모두 타겟하여 방수 유출을 놀리고 있어요. 비줄타는 점안 시 눈 안에서 라타노프로스트와 부탄디올 모노나이트레이트로 대사가 되고 라타노프로스트가 포도막 공막 유출을 자극하고요. 부탄디올 모노나이트레이트가 산화질소로 기능해 섬유주 실냉간 유출을 도와줘요. 다른 약의 안압 하강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 약의 단점은 프로스타글란딘 약들과 마찬가지로 팝스, 안구 주위 병증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이와 나의 취향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안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20대에서 40대는 외형 눈꺼풀 이상증이 나타나지 않게 피지 계열은 처방하지 않고요. 에이베리스 또는 티몰롤과 도졸라마이드 혼합제인 코속 같은 것을 처방해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20대에서 40대는 피지 계열을 주로 처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제 주관적인 치료 방침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외모를 중시 생각하며 안약을 잘 넣고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이상 환자에게는 티몰롤과 도졸라마이드 혼합제인 코섭을 처방을 하고요. 외모를 중시 생각하며 안약을 잘 넣고 대신 부정맥, 천식, COPD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이상의 환자에게는 브리모미딘과 브린졸라마이드 혼합제, 심브리자 같은 것을 처방하고 있어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50대 이상 환자에게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안압을 낮춰야 하는 환자에게는 심브린자와 잘랑콤 또는 감포트 이렇게 두 가지를 처방을 하거나 코섭 알파간 루미간 이렇게 세 가지 안약을 처방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웠죠.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사용하는 안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진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